고령화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불행해진다? 고령화는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요. 대비 안 하고 있다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기에 딱 좋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숫자들을 통해서 이 고령화라는 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17년은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 프랑스의 경우에는 무려 11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늙어가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그리고 개인도 이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건데요.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되지요.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게 되면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2026년에 20%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5명당 한 사람은 노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 상황은 심각해지겠죠.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역시나 고령화의 큰 원인은 저출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만 6,200명은 바로 2016년 출생아의 숫자입니다. 참고로 1970년만 하더라도 출생아의 숫자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2016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인데요. 2017년에는 그 수치가 1.03명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명 이하로 내려가는 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52만 명은 2020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대학교의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가 더 적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대학교들은 입학생의 수가 부족해서 큰 위기를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올해인데요. 올해는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란 15세에서 64세까지 돈을 벌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주요 경제 활동 인구를 말하는데요. 그 숫자가 당장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청년 실업률의 경우에는 지금의 일본처럼 점차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일본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청년들의 숫자보다도 일자리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일본의 청년들의 상황이 그렇게 확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조, 건설, 유통처럼 좀 힘든 쪽으로는 청년들이 가지 않고요. 대신에 금융 서비스, 정보와 같은 분야에는 또 청년들이 몰려서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처우가 좋은 쪽으로만 청년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눈높이만 낮추게 되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의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7년 노년 부양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현재 노인 19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5명이 한 사람을 부양하는 꼴이죠. 하지만 이 수치가 계속 앞으로 올라가서요. 2040년에는 50명을 돌파하고 2060년이 되면은 8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월급의 상당 부분이 노인들의 부양 비용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 4는 나의 부모님 2분과 내 배우자의 부모님 2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숫자 2는 나와 배우자의 숫자이고요. 마지막 1은 우리 부부가 낳은 자식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우리 두 사람 먹고 살 것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부모님 네 분과 자식까지 부양을 해야 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젊을 때 제대로 취직을 하지 못한 채로 중년이 되어버린 내 형제까지 부양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는 형제를 모른 척 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형제 부양 부담까지 가중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입니다. 참고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늦다라고 하고요. 게다가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은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국은 젊었을 때 막대한 자산을 쌓아두거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늙었을 때 고생하기에 딱 좋은 나라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입니다. 100살까지 산다라고 쳤을 때 80세부터 20년간 거의 3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노후 자금 충분히 모으실 수 있으신가요? 2032년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대로 저출산이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2750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없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러한 예상 수치들은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100%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요즘에 현재의 삶에 충실한 욜로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멋진 일이죠. 하지만 대책 없이 욜로 하다가는 고령화 속에서 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고령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